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로그래밍 언어 6주차 수업이고요. 오늘 강의하게 될 내용은 챕터 5 상수와 기본 자료형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상수는요, 일전에 내가 얘기했던 설명했었던 것처럼 변수에 반대되는 표현으로 변수라는 거는 값이 변할 수 있는 수이고 상수는 변하지 않는 수이죠. 그래서 이 상수에 대한 내용이랑요, 자료형,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썼었던 뭐 인테저라든지 뭐 더블, 플로트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형에 대한 어떤 설명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챕터 5-1 C 언어가 제공하는 기본 자료형의 이해입니다. 자료형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숫자를 그러니까 숫자 같은 것들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숫자를 일단은 실수로 저장을 할 거냐, 아니면 정수로 저장할 거냐라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를 어떠한 변수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한다면 실수로 저장할 것인지 정수로 저장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의 크기가 얼마만큼 큰 수냐. 그래서 우리가 그 자료형으로 어떤 자료형을 써야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큰 값을 저장할 수 있겠느냐. 요 두 부분을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선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값을 그러니까 어떠한 값으로 저장을 할 거냐, 그리고 얼마만큼 큰 값을 저장할 거냐, 요 두 부분에 대한 어떤 설명이 자료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편할 것 같아요. 1예인데요. 이런 거죠. 제가 정수를 저장을 할 건데요. 크기는 4바이트로 하려고 합니다.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변수 이름은 num으로 할게요. 라는 어떤 요청이 있다. 요거를 우리가 코드에다가 직접적으로 집어넣는다고 하면은 요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int num. 뭐 int num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리고 int num에 세미콜론 붙은 요런 표현은 사실 학생들이 이때까지 그 과제를 수행을 하면서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뭐랄까 이렇게 생소한 거는 아니죠. 근데 정수를 저장할 건데요. 크기는 4바이트로 하려고 합니다. 요 부분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잘 모를 거예요. 변수 이름은 num으로 할게요 라고 했으니까 변수 이름을 num으로 지정을 해준 건데, 왜 정수를 저장할 거고 크기를 4바이트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int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 페이지부터는 C 언어가 제공하는 기본 자료형에 대한 내용인데요. C 언어는 기본적으로 정수형과 실수형에 대한 자료형이 있어요. 자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의 형태를 뜻하는 것이고요. 정수형은 정수, -1, 0, 1 이런 값을 저장하는 변수, 그리고 실수는 그러니까 그런 자료형, 그리고 실수형은 0.1, 0.2, -0.1 이런 것 같이 소수점이 붙어 있는 어떤 값에 대한 자료형이에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그 C 언어가 또는 컴퓨터가 정수형 데이터와 실수형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값에 대한 어떤 값을 자료형으로 구분 지을 때 얘가 정수형 데이터인지 실수형 데이터인지에 따라서 자료형을 정확하게 정수형과 실수형 중에 어떤 것을 쓸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어떤 표현, 뭐랄까요? 선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정수형도 그렇고 실수형도 그렇고 두 개 이상의 자료형이 있습니다. 정수형 같은 경우는 제일 작은 게 여기 char라고 해서 char, char라고 하는 이런 자료형이 있는데, 얘는 사실 캐릭터, 그러니까 문자열에 대한 영문 단어가 캐릭터죠. 그래서 그 캐릭터 중에 앞쪽에 있는 네 개의 어떤 그 문자를 따온 거예요. 그래서 char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캐릭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나는 보통 캐릭터라고 부르니까 그냥 캐릭터로 표현할게요. 그래서 캐릭터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short라는 게 있고요. int는 학생들이 많이 알 거고, long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long 두 개가 붙어가지고 longlong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형이 있습니다. 요 5가지가 전체적으로 정수형 자료형의 종류이고, 각각 크기를 보면은 캐릭터는 1바이트, short는 2바이트, int와 long은 각각 4바이트고요. 그 다음에 long이 두 개가 붙어 있어서 4바이트가 아니라 8바이트가 됐습니다.
요 크기는요, 여기서 1바이트부터 8바이트까지 여러 가지가 되고, 요 크기의 변화에 따라서 값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그 캐릭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28부터 플러스 127까지지만, 롱롱 8바이트짜리는 엄청나게 큰 값, 엄청나게 작은 값, 그러니까 음수로서 엄청나게 작은 값에서부터 엄청나게 큰 값까지 표현이 가능한 자료형이 됩니다. 왜 얘네들이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 더 많냐고 하면 1바이트는 그때 우리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게 1바이트는 8비트이고 제일 앞에 있는 비트는 그 값의 그 숫자의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결정짓는 비트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7개에 대한 비트를 가지고 표현하는 숫자를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트에서 쓰고 있는 진수는 이진수이기 때문에 총 그러니까 그 이진수의 7개의 이진수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값의 최대값이 플러스 127이고요. 거기다가 마이너스 앞에 있는 그 사인을 표시하는 비트가 1이 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마이너스 128까지 표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 크기, 그러니까 자료형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좀 더 많은 숫자를 포함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대신에 데이터의 크기가, 그러니까 자료형의 크기가 커지면서 메모리 내에서 잡아먹는 용량이 커지겠죠. 그런 특성이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는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아니면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크기가 커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실수형에는 4바이트짜리 플로트가 있고요. 8바이트짜리 더블이 있고 8바이트 이상이 되는 롱 더블이 있는데 롱 더블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플로트랑 더블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근데 플로트만 보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3.4 곱하기 12 마이너스 37승부터 플러스 38승까지 표현할 수 있는 굉장히 넓은 범위를 표현할 수 있는 값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 자료형이 되고요. 더블 같은 경우는 더 작은 값, 더 큰 값, 마이너스 307승 그리고 플러스 308승 정도로 아주 작은 값과 아주 큰 값까지 표현할 수가 있는 자료형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학부생 단위에서 이 정도의 작은 값이나 이 정도의 큰 값을 쓰지는 않아요. 이런 값은 어디서 많이 쓰이냐고 하면은 보통 작은 값은 요 정도로 작은 값은 그런 것들 있죠. 입자, 원사의 크기라든지 얘네들 사이의 어떤 인력, 철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작은 스케일의 마이크로 스케일 단위의 어떤 물리량이라든지 이런 숫자를 표현할 때 굉장히 작은 값을 쓰고요. 이 정도로 굉장히 큰 값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우주에 떠 있는 별들 사이의 인력, 철력, 청력 이런 것처럼 굉장히 매크로 스케일, 굉장히 큰 스케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개수를 다뤄야 되는 그런 영역에서 쓰이는 어떤 수의 범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요 정도까지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C 언어가 사용하는 정수형의 기본은 int고요. 그 다음에 실수는 더블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학생들이 그냥 다른 것들 신경 안 쓰고 저걸 하고 싶다. 프로그램을 짜고 싶다. 그러면 보통은 정수형 변수는 int란 그 자료형을 쓰고 그 다음에 실수형은 더블을 쓴다고 생각하면은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물론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int가 다뤄야 되는 요 정도의 어떤 값의 범위보다 더 큰 값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학부생들의 범위 내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안 쓸 거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다 이러다 싶으면 그냥 정수형 변수는 그냥 int라는 자료형을 써서 선언을 한다. 실수형은 더블을 써서 선언을 한다. 이 정도만 이해해도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는데 프로그램을 코딩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특징을 설명을 할 건데 컴파일러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보여요. 예를 들면은 그 캐릭터 요거 있죠. 캐릭터가 어떤 그러니까 어떤 컴파일러에서는 1바이트짜리인데 다른 컴파일러에서는 2바이트짜리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나도 정확하게 이렇게 이 정도까지 깊숙하게는 몰랐는데 책이랑 강의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알게 됐네요. 어쨌든 이제 컴파일러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보이기는 하지만 보통 int라든지 롱이라든지 아니면 플로트 더블 같이 많이 사용하는 그 자료형 같은 경우는 어떤 컴파일러로 써도 동일한 크기로 컴파일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자료형에는 정수형이 있고요, 실수형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선언하고 싶은 어떤 값 자체가 그 값에 대한 어떤 형태가 정수형이냐 실수형이냐에 따라서 자료형을 설정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수형에서도 실수형에서도 둘 이상의 기본 자료형이 존재하죠. 그래서 적절하게 원하는 그 표현, 그러니까 값의 어떤 표현 범위를 고려하고 그 다음에 뭐 컴퓨터의 메모리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적절하게 선택해서 쓰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size of라는 연산자가 있어요. 요거는요, 그 펑션이라기보다는 size of라는 연산자로 보는 것이 조금 더 나은데요. 아이고, 목이 말라서 물 한 모금 마시고. 연산자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요것은 뭐냐면은, 보통 요렇게 써요. size of 하고, 소괄호 안에다가 어떤 값을 어떤 그 변수라든지 어떤 데이터형, 자료형을 집어넣어가지고 뱉어내는 어떤 값을 뱉어내는 연산자인데, 이런 거예요. 일단은 여기서 보면은 num이라는 변수가 그러니까 인테저, 4바이트짜리 인테저로 지금 선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사이즈 오프는 뭘 하냐면은 사이즈 오프 안에 있는 요 num이라는 변수의 메모리 할당 크기를 뱉어내줘요. 반환을 해줘요. 또는 안에 변수가 아니더라도 그냥 자료형을 int, double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줘도 사이즈 오프는 그 자료형의 메모리를 차지하는 용량을 뱉어내 줍니다. 그래서 각각 패턴에 준 값을 sg1, sg2 아마 size1, size2를 표현하는 것 같은데 요 값에다가 집어넣어 주게 된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고 size1, size2를 이렇게 printf 가지고 표현을 해보면요, 요 아래에 있는 예제처럼 돼요. 요 아래에 있는 예제는 위에 있는 요 부분을 조금 더 활용해가지고 조금 더 응용해가지고 나온 예제인데, ch라는 변수는요 캐릭터로 지금 선언을 했고요, iNum은 인테저로, 그 다음에 dnum은 더블로 지금 선언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각각의 변수 ch, inum, dnum을 갖다가 size of로 그 변수의 크기를 알아봐서 printf를 했더니 ch의 크기는 캐릭터가 1바이트짜리였기 때문에 1, inum은 인테저로 선언되었기 때문에 4, dnum은 더블로 선언되었기 때문에 8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건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그 자료형들을 직접 넣었어요. char, 캐릭터, integer, long, float, double을 집어넣어가지고 size of로 해가지고 printf를 했더니 여기서 나왔던 얘네들 있죠. 얘네들 값이 여기서부터 요렇게 도출이 됐어요. 이해가죠? 그래서 size of는 우리가 선언했었던 변수 또는 자료형의 메모리 할당 크기를 반환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수를 표현하기 위한 자료형은요, 인테저예요. 요거는 CPU가, 나도 요 부분에 대해서는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됐는데, int라는 변수를 가지고 CPU가 연산을 한대요. 무슨 뜻이냐면은, 처음에 내가 A라는 변수랑 B라는 변수를 캐릭터 1바이트짜리로 선언을 해놓고요, A에다가 1을 집어넣고, 요 밑에 있는 예제를 보면서 설명할게요. num이라는 것을 1바이트짜리 캐릭터로 선언을 해놓고 여기다가 값을 1을 집어넣고요, num2에다가 2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result1이라는 것을 그냥 0으로 초기화를 시켜 놓은 거죠. 이렇게 초기화를 해 놓은 상태에서 요 num1이랑 num2를 더해봤어요. 요 두 개를 더해가지고 이렇게 더해가지고 size off를 했더니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예상을 하건데 num1도 num2도 캐릭터 1바이트짜리 변수를 가지고 선언을 했었고 각각 선언이 됐고 1바이트짜리 변수 두 개가 더해졌기 때문에 결과도 1바이트가 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얘를 갖다가 표현을 해보면, 얘를 갖다가 그 printf를 가지고 표현을 해보면은 4바이트짜리 연산이다 라고
나타내주게 돼요. 분명 여기 위에서 num1과 num2의 사이즈 오프를 했더니 각각 사이즈가 1바이트짜리였는데 두 개를 더한 결과를 도출했더니 4바이트가 되더래요.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논리랑 컴퓨터 CPU가 운영하는 CPU가 계산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CPU가 연산하기 가장 적합한 데이터의 크기가 인트형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친 연산 또는 다른 연산, 이 사이즈 오프도 결국엔 연산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떤 연산이 동반이 되면요, 그러니까 동반이 되면 어떻게 표현된 변수든지 간에 인테저형으로 변환돼서 형 변환이 돼서 연산이 진행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친 연산을 수행을 했잖아요. 이렇게 사친 연산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num1과 num2가 각각 1바이트짜리 캐릭터로 선언되었을지 언정 얘네들의 덧셈 결과는 CPU가 연산하기 편하도록 인테저형으로 바꿔가지고 연산이 됐던 거죠. 그래서 연산된 결과도 자체도 4바이트짜리 인테저 형태로 지금 데이터형 미안해요. 자료형이 인테저가 돼버린 거고, 그걸 사이즈 오프를 했더니 4바이트가 돼버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연산을 동반하는 변수의 선언을 위해서는 인테저로 선언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왜냐하면 어차피 CPU가 그 변수를 이용해서 연산을 수행할 때 그 변수를 인테저로 변환을 할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인테저로 선언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겠죠. 이게 요즘 같은 컴퓨터는 크게 의미가 없는데, 옛날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이라도 어떤 연산이라든지 아니면 일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신경 썼다고 해요. 근데 요즘 컴퓨터에서는 사실 이 정도 가지고는 아무런 영향도 안 주죠, 사실. 그래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원리상으로는 CPU는 정수에 대한 사칙 연산을 수행할 때 모든 변수를 인테저형으로 바꾼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요 교수님, 어차피 정수라는 것 자체를 CPU가 연산을 할 때 인테저로 바꾸게 되면 모든 변수들을 인테저로 그냥 선언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캐릭터라든지 숄트 같은 인테저보다 짧은 변수들은 무의미한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학생들이 코딩을 하다 보면요, 어떤 변수를 선언을 했을 때 이 변수가 어떤 사칙 연산이든 어쨌든 어떤 연산에 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값을 저장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사칙 연산에 안 쓰이고 어떤 값으로 그냥 저장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장된 값이 만약에 캐릭터라든지 아니면 숄트가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범위 내에 있는 값이다. 그러면 사실은 굳이 인테저로 선언해서 쓸 필요도 없고, 오히려 캐릭터라든지 숄트로 표현을 해서 메모리 용량을 줄여주는 것이 더 적절하기는 합니다. 그죠? 왜냐면은 어찌됐건 캐릭터 하나가 1바이트, 숄트 하나가 2바이트짜리로 굉장히 작은 메모리 용량을 차지하긴 하지만, 얘네들이 예를 들면 100만 개, 1000만 개 이렇게 10억 개가 되면은 그 값에 그 1바이트짜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2바이트짜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메모리의 부족 현상이 올 수도 있거든요. 물론 요즘 컴퓨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연산에 포함되지 않는, 연산에 쓰이지 않는 변수 같은 경우, 그리고 그 변수가 저장하는 값이 각각 캐릭터와 숄트에서 나타낼 수 있는 표현 범위 내에 있다면 굳이 인테저로 표현하지 않고, 인테저 자료형으로 선언하지 않고 캐릭터나 숄트를 쓰는 것이 더 적절하긴 합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여기 예제를 설명한 한 부분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요, num3랑 num4 같은 경우는 숄트 2바이트짜리로 선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즈 오프로 찍어냈더니 둘 다 2바이트로 나왔고요. 그리고 두 개를 더한, 그냥 num3랑 num4를 더한 요 사칙 연산에 대해서도 사이즈 오프를 했더니 앞에랑 마찬가지로 인테저 4바이트짜리 정수형으로 저장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랑 조금 별개로요, 리절트 1을 캐릭터로 선언했었고 리절트 2를 숄트로 선언했었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미리 선언된 어떤 값에다가 4층 연산의 결과를 이렇게 저장을 하고 리절트 1과 리절트 2의 사이즈 오프를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원래 선언했었던 사이즈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값을 두 값을 연산을 한 다음에 그 값을 저장을 할 거면
저장을 할 거고, 그 자료형을 만약에 보존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저장되는 어떤 변수도 그 원하는 자료형으로 선언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게 되면 얘 num 플러스 num1 플러스 num2의 어떤 결과값도 저장이 되고, 그 저장된 결과값은 1바이트짜리 원래 처음에 선언됐었던 어떤 자료형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이해가죠? 이 정도로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실수를 표현하는 일반적인 자료형의 선택입니다. 실수형 같은 경우 선택 기준은 뭐냐면요. 정수형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냥 인트를 사용한다, 아니면은 연산을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캐릭터나 숄트를 사용해도 무방하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실수형 자료형은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좋냐면, 실수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어떤 숫자 뒤에 소수점을 가지고 있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실수 자료형 같은 경우는 이 소수점을 소수점 몇 개짜리까지 표현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이 자료형이 달라지고 자료형의 용량이 달라지게 돼요. 지금 여기 보면은 요걸 보면 되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실수 자료형에는 플로트, 그리고 더블, 롱 더블 요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바이트 수는 지금 봅시다. 지금 플로트가 4바이트, 그리고 더블이 8바이트, 롱 더블이 12바이트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바이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값을 표현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그 실수 자료형 같은 경우는 소수점 아래쪽으로 몇 개짜리까지 표현할 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느냐가 그 실수 자료형의 바이트 수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4바이트짜리는 6자짜리, 뭐 예를 들면 3.141592 이 정도까지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정밀도를 가지게 되고요. 소수점 이하의 어떤 값을 가지게 되고, 더블 같은 경우는 8바이트 2배를 쓰긴 하지만 아래쪽으로 15자리까지, 소수점 15자리까지 표현이 가능한 자료형이고요. 그 다음에 롱 더블 같은 경우는 더 큰 값 12바이트를 사용하긴 하지만 18자리까지 사용할 수가 다룰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수 자료형을 선택할 때는 내가 어떤 실수 자료형을 쓸 건지는 학생들이 원하는 그 변수의 정밀도라고 하는 것이 소수점 밑에 몇 개짜리까지 표현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밀도의 범위에 따라서 플로트를 쓰든지 더블을 쓰든지 롱 더블을 쓰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뭐 플로트 같은 경우도 6자리까지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예를 들면은 파이 3.141592 블라블라블라블라 뒤쪽으로 나오는 것들 있죠. 걔는 뭐 어쨌든 무리수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나아가긴 하지만, 어쨌든 그 값을 가능한 한, 그 파이라는 값을 가능한 한 자세히 표현하려면 가능한 한 많은 정밀도, 그러니까 가능한 한 높은 정밀도, 가능한 한 많은 소수점 자리에 숫자를 들고 있는 게 유리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정밀도가 높은 더블 또는 플루트보다는 더블 또는 롱 더블을 쓰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더블을 사용해요. 그리고 옛날 같은 경우는 플로트를 더 선호했다고는 하는데, 그거는 메모리 용량 때문이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메모리 용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메모리 부족 현상이 크게 발생하지 않아서,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더블을 쓰는 것이 조금 더 낫습니다. 더블을 쓰는 것이 조금 더 낫고, 정밀도에 대해서 손실을 보게 되면은 나중에 학생들이 그러니까 정밀도 높은 어떤 계산을 수행하려고 할 때 이 실수 자료형을 더블로 사용했을 때는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데, 플로트를 사용했을 때 정확한 결과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걸 딱 보고, 내가 어떤 실수 변수를 플로트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값에 오차가 있구나, 아니면 내가 원했던 값이 안 나오는구나를 빨리 판단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은데요. 코드를 짜다 보면은 얘네들이 되게 길어지게 되고, 나중에 되면 얘가 플로트로 선언했는지 더블로 선언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되게 찾기가 어려워요. 내가 원하는 값이 안 나올 때
원하는 값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틀린 값이 나올 때 어떻게 값을 원하는 값으로 나오게끔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는 디버깅 뭐 나중에 더 설명할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디버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디버깅 가기가 되게 난감해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요즘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그 실수 자료형으로서 더블을 쓴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플로트, 롱 W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더블로 선언해서 쓰면은 큰 무리는 없을 거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뭐 밑에는 예제인데 예제에서 보면은 조금 다른 게요. 뭐 그 이전에 그 지난 수업 시간까지랑은 조금 다른 게 스캔F에서의 그 서식 문제 있죠. 이 부분을 보면은 1F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printf 같은 경우는 그냥 F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여기다가 %d, 그러니까 scanf에서도 %d, 그 다음에 printf에서도 %d를 썼다면 이게 1F가 아니고 LF인가 봐요. 그래서 scanf 같은 경우는 LF를 쓰고 그 다음에 printf 같은 경우는 그냥 F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F라는 거는 플로트의 약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unsigned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unsigned라는 것 자체는 사인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사인되지 않은 signed의 반대말 unsigned인데 sign이라는 것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값의 양수와 음수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1바이트짜리 8비트짜리 변수라고 하면은 제일 앞쪽에 있는 제일 앞에 있는 비트가 그 사인을 결정하는 사인을 결정하는 비트라고 얘기를 했고 나머지 7자리의 비트를 가지고 그 1바이트짜리 어떤 값을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바이트짜리인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값의 표현 범위가 마이너스 128, 2의 7승인 128, 마이너스 128에서 0, 그 다음에 플러스 127까지 표현이 되는 것인데 앞에다가 unsigned를 이렇게 붙여줘요. 그냥 캐릭터에다가 앞에다가 unsigned만 하나 딱 붙여주면요. 얘가 뭘 뜻하냐고 하면 어떠한 unsigned 캐릭터로 그 선언된 이러한 변수는 무조건 0 이상 0 또는 양수의 값만을 가집니다. 라고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뭐 어떤 그 장점이 있냐고 하면 제일 첫 번째에 있는 그 사인을 그 표시하는 비트 있죠. 그것까지 그 비트까지 값을 표현하는 데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0부터 시작을 하고요. 마이너스는 음수 표현은 절대 안 되고 0부터 시작을 해서 기본적으로 원래 120 플러스 127까지 가능했었는데 마이너스 128로 표현할 수 있었던 이 부분까지 더 들어와서 총 0 이상 255 이하의 값을 표현할 수가 있게 돼요. 무슨 뜻인가요? 이게 사실은요, 값의 범위만 보면은 마이너스 128에서 플러스 127까지 보면 얘도 똑같이 256개의 값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0부터 255까지 때문에 결국에는 256까지 값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라고 하면 그 시작하는 값이 그냥 캐릭터는 마이너스 128부터 플러스 127까지, 언사이드 캐릭터는 0부터 255까지라는 거죠. 장점이라고 하면 내가 어떠한 변수를 선언을 할 때 이 값이 무조건 양의 값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파이 같은 경우는 무조건 양의 값이잖아요. 뭐 아니면 뭐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 무조건 양의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양의 값을 표현할 때는 굳이 앞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고려해 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런 변수들을 선언을 할 때 unsigned를 쓰면은 같은 1바이트의 메모리를 차지하지만 더 높은 값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원리는 뭔지 알겠죠? 앞에 있는 그 첫 번째 비트를 첫 번째 비트를 숫자를 표현하는 데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비트를 가지고 더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큰 값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된다. 두 배의 큰 값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된다. 다만 마이너스 값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최소 값은 0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short도 그렇고요. short도 unsigned short를 했을 때 2배가 되고요. int도 unsigned int가 있고 long도 unsigned long이 있고 long도 unsigned long이 있습니다. 보면은 알 거예요. 보면은 똑같은 레인지, 똑같은 범위를
똑같은 길이의 범위를 표현하지만 마이너스의 최대값으로 시작을 해서 플러스 최대값으로 갔냐 0에서 아니면 플러스 최대값의 2배만큼 갔냐 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unsigned 잘 쓰면 되게 좋고요.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 unsigned를 일단 변수 선언을 해놓을 때 난 A라는 변수를 무조건 양의 값으로 쓸 거야 라고 선언을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값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은 에러가 나거나 아니면 그냥 마이너스 값을 플러스 값을 바꿔서 쓰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버깅 하기가 조금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코드 내에서 어떤 부분이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움직이는지 안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얘는 내가 뭐 상수로 쓰고 뭐 쓰고 어쨌건 무조건 양의 값을 가지겠네 라는 것은 unsigned를 쓰면 조금 더 유리하다. 그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5.2 문자의 표현 방식과 문자를 위한 자료형인데 여기서 말하는 문자가 앞에서 내가 설명했었던 캐릭터 CHAR 걔를 가지고 노는 그 자료형이고요. 봅시다. 문자의 표현을 위한 약속 아스키 코드라고 적혀 있는데요. 아스키 코드라는 것은 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ANSI라는 미국 표준협회에서 제정했던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라는 어떤 표현의 약자라고 해요. 그래서 ASCII 코드라고 부르는데 ASCII 코드는요 왜 만들어졌냐고 하면 기본적으로 컴퓨터는요 알파벳을 몰라요. 컴퓨터는 ABCD를 몰라요. 컴퓨터가 알고 있는 건 뭐다? 숫자만 알아요. 숫자만. 0101에서 사실 원론적으로 보면은 0101밖에 모르고 걔네들을 뭐 조합해서 습진법을 만들기는 하죠. 어쨌든 컴퓨터는 숫자만 알고 문자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것들을 표현을 했어요. 뭐 어떤 문자에 대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요거를 직접적으로 컴퓨터가 이해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문자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일종의 규약을 해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A라는 값을 쓰고 싶어요. A라는 문자를 컴퓨터가 이해하도록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A 대신에 65라는 인테저 값, 65라는 정수 값을 넣어주면 컴퓨터가 알아서 얘는 ASCII 코드 값에 A라는 알파벳에 해당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ASCII 코드, 그러니까 문자열과 숫자를 1대1로 매핑을 시켜놨어요. 65면 A, 66이면 B, 67이면 C, 96이면 뭐 요런 땡, 그 다음에 126이면 물개 표시 이런 식으로 문자열을 숫자열이랑 매핑을 시켜서 서로 이해할 수 있게끔 문자를 숫자로 변환하고 숫자를 문자로 변환해서 컴퓨터랑 사람이 소통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ASCII 코드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SCII 코드를 입력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다가 캐릭터로 선언을 해놓고요. 내가 아까 얘기했던 캐릭터라는 게 문자열을 표현할 수 있는 정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문자열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캐릭터 CHAR 요렇게 선언된 어떤 변수로 선언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 값에다가 이 캐릭터로 표현된 어떤 값에다가 저걸 집어넣겠다. 문자열을 집어넣겠다. 그러면은 여기 땡 A 요렇게 표현을 하면은 문자열이 자동으로 매핑된 숫자 값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가죠? 또는 그냥 캐릭터 하고요.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그냥 65 해가지고 A에 해당하는 ASCII 코드 값인 65를 집어넣어도 되긴 됩니다. 이렇게 두 개를 해보고요. 그러니까 요거랑 이렇게 집어넣고 저거를 해보죠. 프린트를 해보죠. 요게 예제인데요. CH1에다가는 A라는 문자열을 집어넣고요. CH2에는 65라는 숫자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CH3에는 Z라는 문자열을 집어넣고 CH4에는 90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었어요. 그죠? 그리고 각각 4개의 값을 4개의 변수를 printf를 하는데 똑같은 변수를 갖다가 printf를 하는데 한 번은
한 번은 퍼센트 %C, 여기 C라는 거 자체가 서술문제 퍼센트 %C라는 거 자체가 캐릭터로 표현해 주세요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캐릭터로 표현을 하고요. 한 번은 데이터로 표현을 하는 거죠. 값 숫자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printf를 쭉 했더니 애초에 ch1에는 a라는 실수가 그 문자열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앞에는 문자열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 값을 숫자로 변환해서 나타냈더니 65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65를 갖다가 ch2 캐릭터 선언된 ch2를 65가 들어간 ch2를 문자열과 숫자로 표현했더니 똑같이 나오더라. 마찬가지로 ch3랑 ch4도 해봤더니 이렇게 똑같이 나오더라. 그러므로 CHAR 캐릭터로 선언된 변수에는 문자열이 들어가거나 그에 상응하는 숫자가 들어가면 우리는 문자로 어떤 결과를 받을 수도 있고 컴퓨터는 숫자로 그 값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문자를 캐릭터형 변수에 저장하는 이유는요. 모든 아스키 코드 문자는 1바이트로도 충분히 그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문자 자체는요. 아까 얘기했던 그 어떤 연산을 수행을 할 때는 캐릭터든 아니면은 숄트든 어떤 변수든 인트로 값을 변환한 다음에 자료형을 변환한 다음에 연산을 수행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문자열 같은 경우는 뭐 a 플러스 a 이런 표현은 사실은 없죠. a 플러스 a, 뭐 a 플러스 b 이런 그 연산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문자열 자체로의 어떤 그 연산을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연산을 동반하지 않고 단지 표현에 사용될 뿐이기 때문에 문자열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다. 단순히 뭐 숫자를 넣는데 그 숫자의 용량을 줄이고 싶어가지고 캐릭터를 쓰는 것이 아니라 문자열을 다루는 어떤 변수에 대해서 캐릭터를 쓴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되게 좋은, 캐릭터 문자를 표현할 때는 되게 좋은 케이스가 되는 거죠. 어차피 걔네들은 연산을 수행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바이트 크기인 캐릭터형 변수가 문자로 저장이 최적의 장소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인트형 변수에도 저장이 가능하긴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뭐 그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챕터 5.3 상수에 대한 이해. 이제 상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건데요. 상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리터럴 상수, 리터럴 이름을 지니지 않는 리터럴 상수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심볼릭 상수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보통 심볼릭 상수를 많이 쓰고 있는 편인데 리터럴 상수에 대한 개념도 알아야 되고 리터럴 상수가 어떤 때 쓰이는지 알기 위해서 여기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메인문에서요, int에서 num이라는 변수를 처음에 선언을 할 건데, 얘 값을 초기화를 할 때, 30 플러스 40이라는 연산을 수행해서 그 결과값을 num이라는 변수에다가, 그러니까 num이라는 변수를 초기화를 하래요. 이렇게 그 코드를 짰다고 칩시다. 그러면, 컴퓨터 입장에서는요, 요 30도 그렇고, 요 40도 그렇고, 어찌됐건 메모리 용량, 그러니까 메모리에 지금 저장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넘처럼 메모리에다가 어떤 공간을 할당을 하고, 거기다 값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30 더하기 40 이렇게 놓으면 30이랑 40은 지금 사실은 변수명을 넣는 게 아니죠. 그냥 num을 초기화할 때 30 더하기 40이라는 연산을 수행한 다음에 그 값을 집어 넣으라 라고만 명령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이랑 40은 딱히 이름은 존재하지 않아요. 변수의 이름은 존재하지 않아요. 대신에 변수의 이름이 존재하지 않고 그냥 메모리에다가 30이라는 값을 저장을 했고 40이라는 값을 저장했기 때문에 걔네 값을 다시 불러들여 가지고 30이라는 값을 뭐 5, 10 이런 식으로 값을 바꿀 수는 없을 거예요. 그냥 저장만 해놓고 임시로 저장만 해놓고 걔네들을 변환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변수, 이러한 상수,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상수라고 부를 수 있고 이렇게 이름을 가지지 않는 이런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상수들을 리터럴 상수라고 부른다고 해요. 이해가죠? 그래서 요거를 방금까지 내가 설명했었던 부분을 순서대로 보면요. 정수 30이랑 40이 메모리 공간에 상수 형태로 저장이 돼요. 그냥 저장을 딱 시켰어요. 이렇게 딱 저장을 시켜놓고요. 요 두 개의 값을 기반으로 해서 덧셈을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덧셈 결과로 얻어진 70을 요 덧셈을 하는 거는 CPU가 수행을 하겠죠. 30이랑 40을 딱 더해라. 그래서 CPU는 요 메모리 값이 요 메모리 그 위치에 들어가 있는 30이랑 40을 꺼내온 다음에 더하고 그 값을 변수 num이라고 할당되어 있는 메모리 공간에다가 저장을 했어요. 요 순서대로 하게 되는데 요 순서를 딱 보면은 30이랑 40은 약간의 임의의 값이 되고 얘네들 값을 바꿀 수가 없는, 그리고 얘네들은 이름이 딱히 정해져 있는, 변수명이 정해져 있지 않는 어떤 값이기 때문에 이런 값들을 우리는 리터럴 상수라고 부른다 라고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리터럴 상수의 자료형을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 보면은 사이즈 오프에서 7, 7.14, A 등 전부 다 어떤 리터럴 상수의 형태죠. 왜냐면은 어떤 값을 어떤 변수로 선언을 하고 쓴 게 아니라 그냥 사이즈 오프 7, 사이즈 오프 7.14, 사이즈 오프 A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요. 잠깐 물 좀 마시고.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7, 7.14, A 같은 경우는 리터럴 상수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리터럴 상수에 대한 사이즈 오프를 딱 했더니 결과값이 4, 8, 4 이렇게 떴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요 어떤 값이 여러 값을 넣는다, 어떠한 어떠한 연산에 이런 값이 쓰인다 하면은 이 값은 무조건 일단은 메모리에 저장이 돼야 되기는 해요. 무조건 저장을 해놓고 저장된 값을 다시 끌어와 가지고 연산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럴 때 값은 어떻게 저장이 되겠느냐, 어떠한 자료형으로 저장이 되겠느냐를 사이즈 오프로 판단을 한 거죠. 사이즈 오프에서 얘가 4라는 값을 뽑아냈으니까 7이라는 값은 인트랑 동일하게 4바이트짜리 변수로 선언이 돼서 저장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그냥 리터럴 상수의 정수형은 인트로 표현이 되는구나, 정수는 인트로 표현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7.14에 대한 사이즈 오프를 했더니 8이란 값이 8바이트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수형의 리터럴 상수가 실수형일 경우에 저장되는 자료형은 더블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이즈 오프 A를 했을 때 4가 나왔기 때문에 캐릭터의 경우 리터럴 상수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리터럴 상수의 캐릭터로 표현되어 있는 리터럴 상수 같은 경우는 인트형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전미사를 이용한 다양한 상수의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미사라는 것은 어떠한 숫자 값에다가 이런 숫자 값에다가 뒤에 뭔가를 붙인다는 뜻이에요. 접미사, 뒤에 접두사 아니고 접미사이기 때문에 어떤 값에다가 값의 뒤에 어떤 표현들을 쓴다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C 언어는 요런 값 있죠. 요런 값, 그 뒤에 있는 소점 달린 요런 값을 더블형 상수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에러를 발생시켜요. 요 코딩을 하면은 경고 메시지 그러니까 에러는 아니고 워닝 메시지를 띄우는데, C 언어에서는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5.789는 더블로 선언되어야 되는 상수인데 왜 그거를 플로트로 선언해서 저장을 하려고 하니, 그것에 대해서 나는 경고 메시지 워닝은 띄우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코딩을 해보면은 워닝 메시지가 뜰 건데, 뜨더라도 그 코드는 돌아가요. 에러가 뜨지 않는 이상, 컴파일 했을 때 에러가 뜨지 않는 이상, 컴파일이 제대로 됐다고 하면은 그냥 단순히 워닝 요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해 주세요까지만 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코드도 작동을 하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나는 W형 상수로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그 값이 플로트로 저장이 되는 이런 경우에 특정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가능한 한 이 값이 만약에 이 값이 그냥 플로트형 실수다 그러면은 뒤에 이런 식으로 스몰 f 이렇게 붙여주는 것이 좀 더 좋습니다. 이거 안 해도 크게 상관없어요, 사실은. 상관없는데, 그리고 컴파일러 옵션이라든지 아니면 컴파일러에 따라서 그 경고 메시지, 워닝 메시지가 뜰 수도 있고 안 뜰 수도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는 뒤에다가 f를 붙여줘가지고 얘가 플로트 값입니다. 플로트 5.798이라는 값이 플로트로 정의되는, 플로트의
자료형을 가지는 변수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조금 더 좋긴 합니다. 근데 신경을 안 써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스몰 f 대신 라지 f를 쓸 수도 있고요. 이런 것처럼 전미사에다가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은 그 값 자체가 어떤 unsigned int, long, unsigned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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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signed long, long의 어떤 자료형입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처음에 이 값들을 넣을 때 이거 W인데 W로 선언돼 있었던 값인데 왜 플로트에 집어넣으려고 하니? 라는 원인이 얘는 어차피 플로트 값이구나. 그러면 그냥 바로 집어넣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네 라고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실수형에서의 전미사는 F는 플로트, L은 롱더블에 해당하는 전미사다.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니는 심볼릭 상수, 컨스트 상수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컨스트가 딱 컨스턴트의 앞 글자를 따온 거예요. 컨스턴트가 뭐다? 상수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어떠한 변수의 선언, 어떠한 변수의 자료형 앞에 컨스트 이렇게 붙여놓으면요, 요거는 상수다. 무조건 값을 바꿀 수 없는 어떤 변수다. 어떤 값을 임의적으로 바꿀 수 없는 상수다. 요거를 바꾸기려고 하면은 내가 에러를 뱉어내겠다. 이런 식으로 선언하는 것이 심볼릭 상수고요. 컨스트 상수라고 부릅니다. 그냥 단순히 앞에 이때까지 썼었던 그런 변수 선언 방식에다가 앞에 컨스트만 붙여주면 얘는 심볼릭 상수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컨스트를 그냥 쓰면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상수 이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관례로는 모두 대문자로 표시를 한대요. 그러니까 심볼릭 상수 같은 경우는 스몰 max, max가 아니라 라지 max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파이 같은 경우도 스몰 pi가 아니라 라지 pi로, 캐피탈 pi로 지금 표현을 해놨는데, 이게 그냥 관례라고 해요. 그냥 얘는 무조건 상수입니다를 코드 안에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무조건 대문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둘 이상의 단어를 이런 식으로 연결할 때는 언더바를 이용해서 두 단어를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수, 심볼릭 상수, 컨스트 상수의 표현 방법이라고 하네요. 이거는 참고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챕터 5.4 자료형의 변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료형의 변환이 내가 초기에 얘기했었던 형 변환의 내용이에요. 그거랑 똑같은 내용이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대입 연산의 전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동형 변환 부분입니다. 자동형 변환 부분이고요. 잠깐만요. 포인트를 펜으로 바꾸고요. 오케이. 자동형 변환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245라는 값은 정수죠. 실수 아닌, 소수점 없는 정수죠. 근데 얘를 더블로 선언되어 있는 num1에다가 집어넣으면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컴퓨터가 저장을 할 때는, 메모리 저장할 때는 245를 245.0으로 해가지고 소수점을 그냥 임의적으로 0으로 붙여줘가지고 저장을 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245라는 정수의 값을 실수로 변환한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정수를 실수로 변환한 거에 대해서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3.1415 이거는 실수죠. 근데 num2를 int라는 정수 자료형으로 선언을 해놓고 3.1415를 집어넣으면요, 얘가 자동으로 3.1415 중에 1.1415를 없애버리고 그냥 3만 가지고 num2에다가 넣어줘 버려요. 이렇게 3의 BTL로 재구성되어 변수초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프린트F를 해보면은 num2는 3 이렇게 뜨게 됩니다. 위에 같은 경우에는 없던 소수점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0이라는 값으로 그냥 만들어주고 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똑같은 값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밑에 같은 경우는 정수형으로 1.1415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날라가 버리고 그냥 3이라는 값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자동으로 형 변환되는 그 과정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필히 조심을 해서 써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num3를요 129라는 인테저 값으로 선언을 해놓고 캐릭터 ch를 num3라고 표현을 해놓으면
ch라는 1바이트 변수에다가 인테저라는 4바이트 변수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쵸?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4바이트 129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 부분만 요 1바이트만 가지고 들고 오고 나머지 것들은 버려요. 이렇게 버려서 자동으로 캐릭터라는 1바이트짜리 변수로 형 변환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문제가 요 앞에 있는 거 얘네들을 다 제외하고 요거만 딱 가지고 와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면 앞에 있는 거 이거 자체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마이너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129여야 되는데 이 값이 자동적인 자동형 변환에 의해서 129가 마이너스 1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려면 애초에 num3 자체가 인테저로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 변환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서 변수를 선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형 변환의 방식 정리인데요. 일단 유형별로 정리를 하면요. 정수를 일려 실수로 형 변환을 하게 되는 경우는 3은 3.0으로 5는 5.0으로 바뀌기 때문에 형 변환이 되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하기는 하겠지만 그 값이 굉장히 작은 값으로 저장이 되는데 만약에 실수를 정수로 형 변환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의 값이 소멸되기 때문에 굉장히 상대적으로 큰 오차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큰 정수를 작은 정수로 형 변환하는 경우에는 상위에 있는 비트, 이 앞에 있는 비트들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자료값에 데이터의 사인이 바뀔 수도 있고 값 자체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것들은 지켜주고 내가 원하는 자료형으로 선언을 해주고 덧셈 뺄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무리가 없게끔 전혀 부담을 없게끔 그렇게 선언을 해주는 것이 그렇게 자료형을 선택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수 125를 실수로 해서 %F를 쭉 했더니 뒤에 이런 식으로 6자리 소수점이 붙었어요. 그죠? 이거는 상관없어요. 이거는 괜찮은데 num2 3.1415 이렇게 소수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정수로 바꾸면은 뒤에 있는 것들이 다 날아가고 3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그리고 129라는 어떤 값에 대해서 캐릭터로 변경했을 경우 num3를 캐릭터로 변경했을 경우 캐릭터는 1바이트짜리 ch라는 변수는 1바이트짜리 변수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바이트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 날아가고 마이너스 127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 잘못 쓰면요. 요 자동 형변환을 잘 악용하거나 아니면 그냥 무시해버리면 나중에 결과값이 되게 엉뚱하게 나올 수도 있다. 이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수의 승격, 인테그랄 프로모션에 의한 자동형 변환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CPU가 처리하기 가장 적합한 크기의 정수 자료형은 인트였잖아요. 근데 인트로 정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인트형 연산의 속도가 다른 자료형의 연산 속도에 비해서 동일하거나 더 빠르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요즘 컴퓨터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어쨌건 조금이나마 더 빠르긴 할 겁니다. 그래서 인테저라는 부분에서 지금 저걸 할 건데 고려를 할 건데 첫 번째로 num1이랑 num2를 short라는 2바이트짜리 변수로 선언을 해놨어요. 그리고 num3를 short 2바이트짜리 변수로 선언을 해놓고 얘에 대한 초기화를 num1이랑 num2를 더해서 그 값을 num3에다가 넣어라. 요렇게 하는 거죠. 요렇게 해보는 거죠. 그러면 num1과 num2는 비록 short지만 num1과 num2를 연산하는 과정에서 요 결과값은 사실은 4바이트짜리 int가 됩니다. 근데 그것을 short로 다시 바꿔주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여기서 정수의 승격이라고 하는 것은 num1 short 더하기 num2 short를 했을 때 int형으로 자동으로 바꿔주는 것. 요것을 정수의 승격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피현상자의 자료형 불일치로 발생하는 자동형 변환인데요. 뭘 뜻하냐고 하면 여기 보면 num1을 더블로 일단 선언을 해놨고 여기 이 num1의 초기화를 할 때
5.15 더하기 19를 한 결과를 5.15 더하기 19를 더한 결과를 넘원에다 집어넣고 싶대요. 근데 5.15 같은 경우는 소수점이 있기 때문에 실수이고요. 19는 소수점이 없기 때문에 정수입니다. 정수랑 실수는 더할 수,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더할 수는 있죠. 근데 더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19를 19.00으로 집어넣어, 19.00으로 고려하고 19.00 더하기 5.15를 해서 값을 내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게 지금 저거기 때문에 그 5.15라는 것이 실수이기 때문에 19가 아니라 19.0 또는 19.00으로 실수로 변환을 한 다음에 형변을 한 다음에 덧셈이 진행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피연산자의 자료형 불일치, 여기는 실수고 여기는 정수니까 자료형 불일치로 발생하는 자동형 변환이라고 하고요. 자동형 변환 산술연산에서 이런 산술연산에서 자동형 변환의 규칙은 이런 거예요. 인테저랑 롱이랑 더하면요, 인테저 값이 롱으로 변하고요. 롱이랑 롱롱이랑 더해지면은 롱 값이 롱롱으로 변하고요. 롱롱이랑 플로트랑 더하면은 롱롱이 플로트로 변하고요. 인테저랑 플로트랑 더하면은 인테저가 플로트로 변하고요. 이런 식으로 왼쪽에 있는 자료형이 오른쪽에 있는 자료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정수형보다는 실수형을 더 선호해서 자동형 변환이 발생하게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이에요. 정수를 실수로 변환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실수를 정수형으로 변환시키는 거는 소수점을 다 날려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데이터가 손실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자료형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자동형 변환을 하는 것은 정수형을 실수형으로 바꾸는 것이 더 낫다, 더 유리하다라는 부분이란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입니다. 명시적 형 변환, 강제로 일으키는 형 변환인데요. 일단 여기 예제에서 num1과 num2는요, 둘 다 인테저로 지금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num1을 num2로 나눈 요 결과값을 w라는 divide result, 그러니까 divided result, 나눠진 어떤 결과값이라는 어떤 실수로 받아가지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거대로 그냥 코드를 딱 짜서 계산을 딱 해보면 이론적으로는 3을 가로다 놓기 때문에 0.75가 나와야 하지만 요 코드만 가지고 나눗셈을 수행하면 0이 되게 됩니다. 물론 div result라는 것 자체가 W로 선언이 되었기 때문에 뒤쪽에 이런 식으로 저게 있지만 소수점 아래에 숫자가 있기는 하지만 값 자체가 0이 돼 버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처음에 선언할 때 num1이랑 num2를 인테저로 설정을 했잖아요. 인테저로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테저 값으로 나누게 되면은 결국엔 인테저 값이거든요. 그래서 3 나누기 4 하면은 이론적으로는 0.7이지만 이런 0.7 자체를 정수형으로 실수형 0.75라는 실수형을 정수형 값으로 변환시키게 되면 뒤에 있는 값이 없어져서 그냥 0이 돼버리는 거죠. 그 값이 div result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값이 이렇게 0으로 뜨게 됩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우리가 원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바꿔주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num1이나 num2를 w로 바꿔주고 계산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소 괄호 안에 이렇게 더블이라고 표현을 해놓고 뒤에 이렇게 변수를 설명을 해놓으면 num1이라는 값을 w로 변환해 주세요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 괄호 안에 있는 자료형으로 변환시켜 가지고 어떤 처리를 해 주세요 라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자료형 변환이 강제로 일으키는 형 변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num2나 num1이나 둘 중에 하나라도 그냥 w라고 되어 있으면은 지금 여기 있는 num2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정수로 정의되어 있었지만 지금 뭐 w라고 앞에 붙여가지고 실수로 안 바꿨잖아요. 근데 안 바꿔도 결국에는 4층 연산에서 자동으로 인테저로 표현된 게 w로
바뀌기 때문에 별로 상관없이 그냥 하나만 num1이나 num2 앞에다가 더블을 한 번만 이렇게 딱 붙여주면은 결론적으로 DV 리절트는 0.75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가죠? 이렇게 하는 것이 강제로 일으키는 형 변환이고요. 요 예제를 한번 볼게요. num1은요 3이라는 정수값이고 num2라는 것은 더블로 해가지고 2.5에다가 3을 곱한 어떤 값이에요. 근데 원론적으로는 이 num1이 정수고 그 다음에 그 2.5라는 것이 실수이기 때문에 num1이 더블로 바뀐 다음에 계산이 돼요. 그래서 문제는 전혀 없어요. 이렇게 계산해도 전혀 문제는 없는데 나중에 디버깅을 하거나 아니면 코드를 이렇게 열어서 확인을 해볼 때 요걸 그냥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앞에 더블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num1이라는 정수를 실수로 여기서 바꿔줬어라는 표현을 써놓는 것이 조금 더 코드를 이해하기에 편합니다. 이해가요? 이렇게 쓰는 것이 조금 더 추천하는 코딩 방식이고요. 안 써도 값은 동일하게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코드를 열어보거나 코드를 수정하거나 할 때는 오른쪽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결국엔 더 유리하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는 것들 있잖아요. 뭐 이걸 쓰든 안 쓰든 값은 똑같이 나오니까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 이거 안 써도 되겠구나. 그냥 이거 없이 바로 그냥 계산시켜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방하기는 합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다만 나중에 학생들이 크기가 되게 큰 코드를 만들 때 그리고 걔네들을 코딩할 때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아 이게 왜 갑자기 형 변환이 갑자기 왜 됐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애초에 방지하려면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 의도적으로 더블해서 소문자 괄호를 쳐가지고 표시를 해주는 것이 더 좋기는 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죠? 네. 그렇게 하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챕터 5 자료형 부분이랑 그 다음에 상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다음 주 수업에는 챕터 6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고요. 지금까지 수업을 들어줘서 고맙습니다.